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연일 뭐 우려 섞인 걱정 섞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런 걱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라인도 라고 언급도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뭐 비공식 라인이다, 비선이다, 갖가지 용어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1,500분 벌써 접속하고 계신데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지금 19일이니까 이제 9일이 지났잖아요. 남는 게 뭔가? 9일이 지났으면 뭐 다시 도약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정부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난맥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당이 총선 참패했다. 그러면 이런 수순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실수나 또는 민심의 그런 준엄한 심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밝히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수습책을 내놔야겠죠. 그리고 이 수습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인적 쇄신 안 나오고 있어서 계속 지금 대체 뭐 한 10명 이상 지금 뭐 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정, 사과, 수습, 이 흐름이 제대로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인정했느냐? 여러분,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들과 TV 생중계로 만났던 그 연설,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이었죠. 기억나십니까? 16일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게 15번 나왔죠. 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모두 발언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 미흡했다, 국민들이 체감하기 모자랐다,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조금 더 과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 탓을 했다, 국민들 탓을 한 13분 연설이었다, 이런 비판이 이미 나왔었죠.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에 대한 억울함만 드러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들.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이렇게 우리는 올바랐는데 국민들이, 또는 그 액션 플랜을 하는 직접 국민들과 맞닿아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린다,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지적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인정, 사과, 수습 중에 인정부터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러니 사과가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역시 국민들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국무회의 회의석상에 있던 참모들만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과, 연설이 있고 나서 4시간 뒤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원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 이게 4월 16일 오후에나 나왔죠. 비공개 사과 발언이 나왔는데, 조국혁신당의 경우엔 조국 대표는 비공개 사과 발언 진짜 한 건 맞냐? 사과한 거 맞아? 속기록 공개해라, 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던. 사과를 이렇게 뒤늦게라도 내놓을 것이면 왜 애초에 TV 생중계 카메라에 있었던 그때 사과 멘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것도 혹시 뭔가 연설문을 만들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참모들 간에 제대로 된 소통, 그리고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된 탓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죠. 인정, 사과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수습 제대로 됐을까요? 지금 수습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대통령실 관련 기사 제목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인사의 늪, 자중질환, 비선 논란까지. 한국일보고요. 경향신문, 쇄신 미적, 난맥상만 노출, 지지율 20%대로 무너졌다.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아예 민주당의 이 발언, 제2의 최순실 누구냐? 박지원 당선인이 말했죠. 인선 난맥 비판, 이걸 제목으로 뽑았고요. 중앙일보,
여당 수도권 당선인들이 어제 모였습니다. 윤상현 의원 당선인이 이제 모았는데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진짜 위기다. 지금 보수당 전체가 위기다. 이러다가 영남 자민련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한겨레 인적 쇄신커녕 비선 논란까지 불통 대통령 난맥 쌍자초. 자, 수습 제대로 했습니까? 수습 제대로 됐나요? 다시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총선 참패 후 9일이 지났는데 인정도 뭐가 잘못된지 인정도 제대로 안 됐고요. 사과도 제대로 안 됐고요. 수습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제목 중에 20%대로 무너졌다. 자, 경향신문 그래픽으로 볼게요. 뭐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다뤘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습니다. 총선 전 2주 전이죠. 38%였으니까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9%포인트 올랐죠. 55에서 64로 64%.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 지표 조사거든요. 2022년 8월 둘째 주가 그때가 가장 최저치였는데 그때가 28%였습니다. 긍정이. 근데 이번이 27%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 조사 개요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한 건데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긍정이 27%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총선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총선 민심이 반영된 결과에서 지금 인정, 사과, 수습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여전히 이 세 사람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고사의 뜻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박영선 전 장관 측이나 뭐 또 다른 당사자들 모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떠보기식으로 공개되는 거 굉장히 불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검토된 바 없다라고 말했고요. 물론 이게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오고 여전히 대통령실의 이른바 다른 그룹이라고 불리는 데서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난맥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정치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인사 라인이 아니라 지금 이런 박영선 총리설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홍보기획 라인에 캐비넷이 구성될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 추정을 전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죠.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설들이 도는데 네.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구성된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뭐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라는 키워드의 어떤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안 그래도 비선, 뭐 또 다른 그룹, 뭐 이관섭 비서실장이 모르는 또 다른 그룹 등등의 표현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김건희 여사 추정을 했습니다. 그쪽 입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죠. 개인적인 추정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 비선 라인을 공개하고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공개를 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제2의 최순실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제2의 최순실. 어제도 하루 종일 분명히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그렇게 검토된 바 없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설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지만 어제도 여전히 이 첫 TV조선과 YTN의 보도 출처로 거론된 그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그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이
계속 엇박자의 멘트가 나왔죠. 여전히 그래도 검토됐던 것은 많다.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라는 취지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지금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오사카, 일본 오사카로 가 있다고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러면서 앞에는 어디 뭐 박물관에 뭐 도자기 관련 전시를 보고 뭐 쭉 소회를 말한 다음에 뒤에 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차기 총리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첫 어떻게 보면 공식 입장을 나타낸 거죠. 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열된 사회를 말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양극단의 어떤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소통을 강조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협치도 기묘하다고 말했잖아요. 협치가 기묘하다? 그러면 자신이 협치의 카드가 되겠다? 협치의 다리로서 쓰임을 받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뒤에 좀 비관적으로 본 이 부분 때문에 고사란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르면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한다는 설이 나오는 동시에 여전히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총리 검토 그 카드로 살아있다라는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박영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 어떤 인연 같은 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거 이제 윤석열 검사였던 2013년 10월 국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때 이제 국감을 이제 진행하는, 이제 관장하는 법사위원장이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죠. 어떤 그 인연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박영선 전 장관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어제 특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CBS 김현정 뉴스 라디오에 나와서 말한 걸 보면 박영선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뭐 그게 법사위원장이니까 마련해 줬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당시 그 진행 사회했던 거 영상을 찾아보면 윤석열 검사에게 굉장히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 연설 강연을 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직접 자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건 약간 뭐 가십성입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 MBC 문화부 기자 시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당시 이제 문화 컨텐츠 쪽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만나서 인연을 이어갔다. 부부 동반으로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박영선 전 장관 이런 글을 올렸지만 이게 긍정의 신호로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르면 오늘 발표 물음표인데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 대외 활동들을 최소화로 하고, 윤 대통령이 뭐 외교나 안보, 뭐 미국에서 방문한 누가 있으면 어제 만난 것도 보도가 나왔는데, 뭐 그런 거 아니면 최소한의 줄일 수 있는 일정 다 줄이고 지금 숙고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전언도 있는데, 오늘 이르면 발표할 것을 보이는데, 왜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또 커지냐? 지금 너무 난맥상이 많고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야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빨리 발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중앙일보 오늘 보도로 좀 더 보겠습니다. 비서실장과 인선 관련해서 호남 3선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이름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장지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정무수석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어제 인터뷰한 거니까 이르면 내일 19일 오늘입니다. 새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어지러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어지러움을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인선이 좀 신속하게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뭐 한간에는 구인난, 인력난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정부에서 제안을 할 만한 사람들 간접적으로 타진해 보면 고사한다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또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검증 과정에서 또 뭔가 드러나면 그게 또 하나의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신속하게 속도를 내지도 그렇다고 또 뭐 빨리 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많은 언론들이 대통령실의 그 기강문란이나 난맥상, 그다음에 뭐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 비선, 김건희 여사 설 등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비선 실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라고 했고요.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은 일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이름이 실명과 함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실명이 뭐 온라인에 일부 인사들의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한국일보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 누구를 임명하냐가 관건이다. 내부 기강에 미천이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잡을 적임자를 기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는요. 인적 쇄신한다며 불통 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이라면서 어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오늘도 한겨레가 또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 논의에서 공식 라인이 배제되는 등 대통령실 내부 난맥상이 드러났다. 독선과 불통만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본인 입으로 못하는 아집과 나는 옳다는 독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그 플로우로 보여드린 것 인정, 사과, 수습 이 흐름이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 난맥상은 어떻게 보면 총선 참패와 그다음에 사과 과정 뭐 이런 거랑 좀 떨어뜨려서 보고 싶을 수 있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 언론들의 지적도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언론들의 지적들 쭉 보면 심지어 과거 4월 1일이죠. 그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대통령 담화 때 메시지가 혼선이 있었던 거. 뭐 그런 걸 다 이때까지 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 혼선 이런 게 지금 인사 난맥상과 다 연결된다. 김건희 여사 라인 또는 뭐 비선, 정책 라인이 아닌 또 다른 그룹 등등으로 그 칭해지는 뭐 어떤 두 가지의 세력이 계속 윤 대통령을 한쪽은 정식 코스, 한쪽은 비선 코스 이렇게 해서 정식 코스에서는 사과를 넣으셔야 됩니다. 직접 밝히시는 게 낫습니다. 말했으면 여기서는 아니 이게 뭐 뺀 거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만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사 낙맥상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모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지금 인사 난맥상 이 프레임 안으로 딱 넣어서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강이 해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동아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용산 비선 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식 라인과 별도의 비선 라인이 대통령실에서 가동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 이 언론에서 비선 라인 이런 말 쓰는 것은 상당한 어떤 의구심이나 정말 지적을 해야 할 필요성이나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사실 비선 이런 말을 쓰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기문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어제 오늘 이런 연일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잘못된 보좌의 원인이 공식 라인 이전에 비선 라인 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동아일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공식 라인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건만 하더라도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을 찾아가 임명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과 결부시켜 보면 결부시켰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결부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인사 난맥상과 결부되는 거예요. 지금 결부시켜 보면 이 전 장관 인사를 비롯해 용산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 비선 라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만 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00분 가까이 계속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이 비선 뭐 프레임 뭐 정치적으로 뭐 과도한 해석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른바 보수 언론, 이른바 뭐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빠른 수습을 위해서 오늘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라는 한마디를 던지면서 이 사안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